시작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볼게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자, 두 번째. 반사회 다음에 볼게.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을 봅니다. 법조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대요. 어떤 계약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되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 자, 효과. 무효예요. 반사회도 무효, 불공정도 무효.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에 해당합니다. 반사회 법률행위에 속해요. 단지 독립적으로 법조문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봐요. 불공정도 반사회 법률행위입니다. 단지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 어떤 계약이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가 되느냐. 불공정 법률행위는 첫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이거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불공정 법률행위라면 어떤 효과를 발생하냐. 법조문 그대로 아무런 힘이 없죠. 무효. 반사회니까 효과가 똑같아요. 교재는 없지만 세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는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적용 범위. 그래서 불공정은 목차가 요건, 효과, 적용 범위예요. 오늘은 요건, 효과 아까 봤던 것 그거 할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갑한테 자 집중해봐요. A라는 아들놈이 있어요. 갑은 시골 살고 계신데 아버지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빨리 1억만 좀 보내주세요. 1억. 왜? 제가 도박 빚을 좀 졌어요. 도박하다가 1억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단다. 나중에 도박 빚 반사회 법률행위 안 갚아도 돼요. 무효.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 죽어요. 왜? 제가 도박빚을 빌린 사람이 폭이에요. 폭. 성은 저의 이름은 폭이에요. 저 폭씨한테 빌려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래? 아하 알겠다. 아빠가 현금은 없고 아빠 땅 하나 팔아서 너한테 빨리 송금을 해줘야겠구나. 그 토지를 금매로 내놔요. 이 토지는 10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님 급해요. 5억이라도 반값이라도 받아줘요. 안 팔려. 그래도 안 팔려. 시골 땅이라. 그런데 중개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을이란 사람이 나한테 사겠대. 근데 을이 이렇게 얘기한대. 1억에 산대. 1억에. 완전히 후려친 거지. 갑은 10억짜리 땅을 과연 1억에 팔아야 될 것인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아버지 저 죽어.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토지를 1억 받고 팝니다.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죠. 자, 객관적으로 보면 10억짜리 가치 있는 토지 급부, 자기가 받은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균형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내가 준 것은 10억짜리 땅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는 10분의 1인 1억밖에 못 받았죠. 이 정도 되면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계약이다. 그렇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외웁니다. 이런 거.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야. 불균형. 그렇지. 10억 땅을 1억밖에 못 받았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법조문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죠. 앞에 있어요. 이게 객관적 요건에 관한 법조문이야.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느냐? 피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아버지는 피해를 받았지. 피해자. 그 다음에 을은 폭리를 취했죠. 큰 폭의 이익. 큰 폭의 이익. 폭리자. 자, 피해자 아버지에게 법조문이 요구한 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이 돼야 돼. 그래서 법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경험이 없는 상태. 당사자의 아버지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법이 정해놨어. 요건. 따라서 아버지에게 공박했다는 사정, 경솔했다는 사정 또는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인정될 거고, 아버지한테 공박이 뭐냐 이거 말이요. 급박한 권궁이에요. 듣기만 해요. 교재 없으니까. 급해. 뭐가 급해? 공궁에. 급박한 권궁. 깎으러 와야 돼. 급한 공궁. 권궁. 아, 적어줄게. 급박한 권궁. 이 준말이 궁박이에요. 급박해. 궁해. 급한 공궁이에요. 급박한 공궁. 그럼 뭐가 급해? 아버지는 돈이 급해. 1억을 빨리 1억이 필요해. 그래서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 공박은 대개가 경제적 공박을 의미해요. 경제적 원인이 의한 공박이야. 아버지는 1억이 지금 빨리 현금 마련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제적 원인에 의한 공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꼭 경제적 공박만 공박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안 급해도 심리적으로 쫓길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몸이 힘든 것보다 머리가 힘든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야. 차라리 난 몸으로 때울래. 몸으로 때우는 일이 차라리 쉬운 거예요. 머리 쓰는 일이 쉽지 않아.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급한 건 없어도 정신적으로 쫓겨. 심리적으로 쫓겨.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똑같은 공박으로 봐요. 경제적으로 안 급해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해도 같은 공박으로 봐요. 이게 우리 시험에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버렸어요.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X.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잖아요.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포함한다.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 다 받으셨잖아요. 이 입문서는 제가 다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이 입문서를 토대로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지 않은 내용은 지금 굳이 기본서 보지 마세요. 제가 가리킨 내용만 기본서에서 한번 확인해 봐요. 이 말이 있어요. 여기 교재는 입문서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 공박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꼭 경제적 공박에 한하지는 않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도 같은 공박으로 봐요. 그러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야. 이 세 개 다 아버지한테 있어야 불공정이 되느냐? 아니면 셋
중 하나만 해당돼도 불공정 해당되느냐? 이것 중 세 개 중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왜? 또는 때문에 그래. 또는. 우리 법조문이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야. 또는은 둘 중,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박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 경설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 무경험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된 거. 셋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또는은 셋 중 한 개만 있어도 불공정됩니다. 여기서 하나. 그러면 아버지 돈이 급했어. 또 이분은 아버지가 폭시한테 쫓기니까 심리적으로도 급하지. 이 셋 다 공박 요건을 갖췄죠. 공박.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돼. 뭐 경설, 무경험 이런 거 필요도 없어. 하나만 갖추면 중간적 요건 충족. 급부와 반대급부. 공박으로 인해 급해서 돈이 급해서 현저한 불균형도 발생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바로 성립하느냐? 자, 법에서 정한 요건은 둘 다 해당됐어요. 우리 법에서 요구한 공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네요. 불공정. 땅땅땅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법원이 법에 없는 요건을 하나 추가시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것만으로 바로 불공정은 되지 않고 하나 요건을 더 요구해.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을한테 요구를 해요. 폭리를 취한 을이 상대방 아버지 갑한테 이와 같은 주관적 사실, 급한 사정 또는 경솔했다는 또는 경험이 없다는 이 사정을 을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돼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그래서 폭리자 갑이 왜 이 사람은 1억에 산다고 중개사께 얘기했을까? 아버지가 아들놈 때문에 1억이 급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 제시해도 분명히 이 사람은 팔 거다. 그래서 완전히 후려친 거지. 그래서 폭리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와 같은 주관적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돼요. 불공정 성립. 이건 대법원이 요구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돼. 폭리자 을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이와 같은 공박한 또는 경솔했다는 또는 무경험 주관적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꼭 있어야 한다. 그대로 외워주시고 그러면 불공정 법률이 성립한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요. 자, 봅니다. 먼저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급부는 10억짜리 토지. 거기다 적어. 급부는 10억짜리 토지. 근데 반대급부는 1억. 그러면 이 요건을 아마 갖췄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주관적 요건이에요. 피해자 아버지에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셋 다 있을 필요는 없어. 법정문이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맞는지 뭐. 그 다음 이것만으로 불공정이 되진 않고 하나의 요건을 더 대법원이 추가해요. 폭리자 을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이와 같은 주관적 사정,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을은 저 몰랐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이 걸리면 저 전혀 이런 사정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입증하느냐? 속마음을. 항상 속마음은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 해버리니까. 그럴 때는 소송기술 객관적 사정으로 이걸 추단해요. 객관적 간접 사실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있죠. 그런 걸로 얘의 의사가 있다고 봐요. 있다고. 주관적 의사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 속마음이니까. 드러나 있는 간접 사실이라게. 간접 사실로 당신은 이런 점에 비춰봐서 이 사정 알았네요. 이용했네요. 인정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때려요. 시험하고 관계없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려. 자, 효과. 불공정 법률행위 효과 반사회죠. 똑같이 무효.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마찬가지.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유. 법률행위 동네니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 여기 별 3개야. 별 3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 제한능력 취소 모두 다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별 3개. 오케이, 이 정도로 갑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로 갑니다. 의사표시.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를 생 기초만 했어요.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갑니다. 의사표시.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동네 갈 거예요. 의사표시는 지울까 말까? 지울래. 여기만 놔두고. 의사표시란 게 뭐냐? 자, 의사표시는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표시한 거예요. 내 속마음인 내 의사를 겉으로 의사표시.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시할 때 내 속마음 그대로 표시해야 돼요? 거짓말해도 돼요?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표시해야지. 그래서 의사와 내 속마음과 내 속마음을 표시한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대로 표시해야 돼. 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온전한 내 홀로 자유하에 말해야 돼. 누군가 협박을 당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 하자가 없어야 돼. 따라서 아까 우리 효력요건 마지막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유효해요. 일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 계약은 유효.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속칭 거짓말이야. 짜가 표시, 가짜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요. 첫 번째 배울 게 진이 아닌 비진이 의사표시. 두 번째가 상대방과 정을 통해요. 정했다고 해요. 상대방 을하고 갑이 정을 통해서 통정해서 거짓말을 해요. 통정 허위 표시 그래요. 세 번째가 아이고 착각에 빠졌어. 착오에 빠졌다 그래요. 착각을 일으켰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이 3개는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해요. 그 다음 동네가 달라져요. 내 속마음 그대로 표시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했고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샀니? 너는 왜 증여했니? 줬니? 사기당한 거야. 협박당한 거야. 주려고 줬고 살려고 샀지만 사기당해서 샀네. 협박을 당해서 줬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만 사기라는 하자, 강박이라는 협박이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사기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마지막으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는 과연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취소합니다. 아까 갑이 17살짜리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미성년자이니까 나 이 계약 취소할래요 라고 할 수 있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는데 언제 취소 효과가 발생하느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세 가지 법조문이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세 가지 법조문, 세 개만 보면 돼. 법조문 세 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동네에서 배울 의사표시 동네는 크게 목차가 5개예요. 비리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법조문 3개.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배울 동네에서 어디가 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느냐 그걸 알고 공부해야 돼요. 이 5개 동네인데 아까 법률행위 동네는 4개 동네인데 목적 그중 반사회 불공정이 제일 잘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를 죽어라고 패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 왜? 얘들은 5년 7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데가 5군데 중 어딜까요? 당연히 모르지 여러분들은. 통정, 착오. 통정 의표시하고 착오가 제일 중요해요. 통정은 거의 3년에 2번 꼴로. 그 다음에 착오도 2년에 1번. 통정이 넘버 1, 넘버 2 착오. 세 번째가 사기. 효력 발생. 비진이가 제일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기출 빈도수로 따지면 통정하고 착오를 일단 잡아야 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와. 의사표시 2문제 중 반드시 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통정 아니면 착오.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에서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통정 착오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워요. 내용도 얘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통정 착오가 나머지 비디니 사기 효력 발생보다 더 많나요. 내용이 특히 통정이 양이 엄청 많아. 그래서 통정이 또 문제도 어려워. 의사표시에서 꼭 난이도 상을 하나 내는데 보통 난이도 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리에서 난이도 상 하나, 의사표시에서 난이도 상 하나. 그래서 2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내요. 난이도 상은 6에서 8문제가 민법에 나와요. 8문제로 할게 편하게. 공부를 했는데도 어려워. 틀려야 돼요. 그걸 맞추려고 덤버드는 순간 시간이 3분이 가버려. 그래도 못 맞춰.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각 파트별로 총칙에서 2문제, 계약법에서 2문제 정도는 버려버려야 돼. 느낌이 와. 읽다 보면 평소에 내가 보지 않은 지문, 사례 문제. 그럼 그냥 동그라미 하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지문 한두 개 읽다가. 그런 요령하에 80문제를 가야 돼. 80문제를 그대로 들이대다가는 시간 부족해. 느낌상 민법 총칙에서는 2문제 정도는 느낌이 와요. 딱 읽으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 일단 다음 문제로 가야 돼. 쉬운 문제부터 쭉 가야 돼요. 80문제는 먼저 쭉 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시험 보는 요령 나중에 이제 말씀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의사표시 2문제 중 통정 착오가 가장 중요하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비진이는 5년. 이것도 제가 올해 또 잘 찍었어. 비진이가 27회 때 나왔고 사기 강박이 27회 때 나왔어요. 작년에 통정하고 착오가 한 문제 떴어. 31회 때. 그러면 32회 예상하면은 통정, 착오 2문제 중 한 문제는 반드시 안 나오게 돼 있어. 저는 착오가 안 나올 거다 예상했어. 이유. 30일의 착오 지문이 다 별 3개, 5개짜리 지문이었어. 가장 중요한 지문만 온전히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하루 쉰다고 했어. 올해 한 해. 대신 통정은 워낙 중요하니까 연타로 나올 수가 있다. 통정이 나오면 아마 통정하고 사기가 나올 거다. 근데 만약 통정이 안 나오면 비진이가 나올 수도 있다. 왜? 5주년에 걸렸으니까. 얘도 5주년. 27회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따라서 비진이나 사기가 둘 중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통정이 연타로 또 나오고 사기 나오거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30이 나왔느냐? 한 문제만 나왔어. 한 문제만. 대신 한 문제를 비진이하고 통정이 한 문제로 나왔어. 결국 통정이 또 나왔어. 그 정도로 통정이 중요하고 비진이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왔죠? 나왔어. 저는 만약 두 문제가 나왔다면 아마 이쪽 사기가 나왔을 거야. 효력 발생은 30회 때 나왔기 때문에 한 해 더 쉬워요. 올해는 나올 수 있어. 이제 3주년에 걸리니까. 효력 발생 올해는 봐야 돼. 올해는. 근데 32회 때는 좀 약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머리 쓰지 말고 이런 머리는 선생이 있어. 선생이 나중에 특강 그런 때 말씀해 드리니까 그때 좀 집중도 있게 보는 거. 지금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정하고 착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게 뭐냐 하나씩 볼 거예요. 지인이 아닌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갑이 을을 만나요. 친구 을을 만나.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놈이 요즘 사업에 실패해서 좀 힘들어. 소주 한잔 하면서 갑이 그래요. 을 요즘 힘들지. 내가 아파트가 10채 있잖아. 요즘 세금이 너무 많아. 정부세. 그래서 한 채 너한테 줄게. 그러면 을은 친구야 고마워 하겠죠. 너밖에 없어. 자, 무상 증여 계약이 체결돼요. 언제? 술 마시면서.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꼭 계약서 안 써도 계약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증여 공짜죠. 무상 증여.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상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없어. 뭐가 없냐? 상장이 없어. 무상.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무상 계약. 즉 나만 소유권 넘겨주는 거지 돈 안 받아요. 그래서 공짜 계약. 무상이 공짜예요. 반대급부 없는 공짜 계약. 증여 계약이 그거예요. 증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이루어져요. 부부 간, 부자 간. 보통 아버지가 자식 증여하죠. 남한테 공짜로 증여한 사람은 기부를 하고 해 따로.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보통 가족 간에 증여를 하는데 우리 친한 친구 을한테 공짜로 아파트 5억짜리 한 채 준다고 하고 우리 고마워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해야 돼요. 자, 갑이 준다고 하니까 을이 화를 내. 내가 거진 줄 알아 이놈아?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나 싫어. 그러면 증여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마워 해야 돼. 계약이 합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거절해버리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체결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약은 서로 합치. 고마워했어. 자, 술 잘 마시고 우리 다음날 전화를 해요. 갑 등기소 가자. 왜? 소유권 먹으려면 등기를 쳐야 돼. 계약만으로는 소유권 못 먹으니까. 등기소 가자 친구야 하니까 갑이 그래요. 나 어제 인마 그 농담한 거야. 이런 을이 그런 거지. 즉 갑이 그래요. 나는 너한테 공짜로 줄 증여 의사 없었어.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고 너한테 표시한 거야. 속마음은 줄 생각이 없었는데 겉으로는 준다고 표시했죠. 이게 의사와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지. 비진이는 속칭 거짓말이에요. 허위 표시예요. 가짜 의사 표시. 거짓말이야. 한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례를 기억하세요. 항상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이게 진이 아닌 비진이 의사 표시. 진이 아닌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이걸 훈련해야 돼요. 처음 이해할 때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의사 표시를 쏜 사람, 갑을 의사 표시를 한 사람, 표이자. 말이 어려워. 의사 표시를 표시한 사람, 표이자. 을은 상대방, 그 상대방. 용어가 표이자는 의사 표시 한 사람, 갑, 그 상대방 을.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은 표이자는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요?
불일치 사실을. 거짓말은 지가 알고 해 모르고 거짓말해? 알고 하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합니다. 지는 줄 생각 없으면서 거짓말했으니까 불일치 사실 알아요. 자, 을은 이 사실을 줄 생각 없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지. 사람 마음속 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갑의 마음을. 그래서 고마워했지. 알고 혼자예요. 혼자 했다는 얘기는 상대방과 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정하고 이제 구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진의 개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증여 의사 없는데 증여한다고 표시. 불일치. 여기서 이렇게 끌고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은 당연히 알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 상대방은 이 속마음을 모를 거야. 그래서 혼자 하는 거야. 알고 혼자. 자, 그러면 다음날 우리 갑에게 등기소 가자 했는데 이놈이 나 줄 생각 없었는데 그때 밝혀진 거예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따른 증여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갑, 너 준다고 했지? 주세요. 채권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갑은 줄 생각 없었으니까 줄 채무가 없는 건지, 즉 이대로 법률 효과가 갈 것인지 표시대로 법률 효과가 갈 것인지.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이거 중심으로 갈 것인지 표시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게 법률행위의 해석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무효로 볼 것인지. 그러면 의사를 기준으로 이 계약을 해석 들어가면 줄 생각 없죠. 무효. 하지만 표시는 준다고 했죠. 이걸 기준점으로 삼으면 줘야 돼요. 채권 채무가 있는가? 유효야.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이 계약 유무를 가리는 게 좋겠고, 을 입장에서는 표시를 중심으로 유효로 가면 좋겠죠. 서로 입장이 상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증여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야. 비진이 의사표시로 만들어진 이 법률행위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유효로 보면 얘는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있는 거고 넘겨줘야 되고, 무효로 보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은 과연 갑을 보호해 줄까요? 을을 보호해 줄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소유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안 넘겨줘도 될 것 같아? 갑이 안 넘겨줘도 된다고? 넘겨야 돼요. 이유 법은 상식을 하겠어요. 거짓말한 놈 갑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법은 나쁜 놈 보호하지 않아. 거짓말한 놈 우리 법은 보호하지 않아. 따라서 을윈이에요. 을. 자, 이건 그냥 한 말이었고 이제 법 논리대로 풀어갈게. 법률행위에 유효 무효 문제를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의 기준은 누구 시각으로 하느냐?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해석 들어가요.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해석 들어간다. 이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 그래요. 규범적 해석 방법은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해석 들어갑니다. 규범적 해석. 자, 그러면 상대방 을 시각에서 해석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을은 상대방의 속마음 줄 생각 없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상대방이 보인 건 주겠다는, 친구야 아파트 한 대 줄게 표시밖에 안 보여요. 따라서 상대방 을 시각에서 보이는 것은 표시야. 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을 시각에서 계약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시각에서 유효무효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따라서 표시를 믿었기 때문에 을을 보여요. 그래서 비진이 효과. 비진에 따른 이 법률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 그대로 발생해요. 즉 유효야. 유효. 표시된 대로 유. 그러면 있을 유니까 을은 소유권 주세요 랄 채권을 취득해요. 얘는 소유권 넘길 채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아파트 넘겨야 돼. 넘겨야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 원칙 유효야. 비진이 의사표시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외워야 돼요. 좀 이따 법조문 확인할게. 원칙 유효. 그런데 예외가 있어. 우리 법조문이
갑이 어제 술 마실 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벌써 5번째야. 술만 마시면 아파트 한 채 준대. 응? 처음에는 믿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어른 이놈이 줄 생각 없으면서 또 거짓말하는군 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 아파트 받을 생각이 없겠죠. 이 속마음을 알았대.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어른 받을 생각이 없어. 이 자식 또 주사 부리는구나 그래. 따라서 이 증여의 효력을 어른 받을 생각 없죠. 받을 생각 없죠. 또 주사 부리니까 그때는 무효예요. 제가 안 줘도 돼. 받을 생각도 없고. 언제? 상대방이 이놈이 진짜 마음이 아니구나, 진이 아님을, 즉 거짓말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자, 상대방의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즉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을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자, 알았다 한자로 아기. 아기는 알았잖아. 몰랐는데요. 선이.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너 몰랐지만 선이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책망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즉 너 모르는 데 대해 과실이 있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주의 좀 해보지. 그러면 알 수 있었잖아. 즉 알 수 있었다는 일단 몰라.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 거야. 선이 과실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요. 정리합니다. 법에는 선의가 있고 단어가 악의가 있어요. 선의는 어떤 사정을 얘가 모르고 산 거야.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면서 몰랐다 알았다. 문제는 이 선의는 다시 경우수가 2개로 나뉘어요. 어떤 사정을 몰랐는데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이놈이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라고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저 몰랐는데요, 그게 언제나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임마 조금만 신경 쓰지 그럼 나 알 수 있었잖아. 이게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과실은 뭐냐? 실수과예요. 잘못과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조금만 더 신경 쓰지. 잘못했네. 잘못과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선의과실. 이에 반해서 모르는 데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신경 썼어도 알기 힘들었어. 즉 모르는 데서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과실이 없다 한자로 선이 몰랐고 잘못도 잘못도 없고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정을 몰랐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 어떤 사정을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어. 그러면 둘 중 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선이 무과실을 보호해요. 몰랐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럼 법은 이 사람을 보호해줘요. 하지만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법은 악이랑 같은 급으로 취급해버려. 보호를 안 해줘. 그게 이거야. 알았거나 또는 비록 너는 몰랐지만 선이지만 잘못이 있잖아. 그러면 악이랑 같은 급으로 취급해버려.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 그래서 선의 과실은 악의하고 같은 급으로 보호를 안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걸 알아요. 악의에는 과실이 나온다 안 나온다? 과실 유무가. 악의는 안 나와. 그냥 알았으면 거기로 끝났어. 과실은 어디에서만 하냐? 과실 무과실은 선의에서만 등장해요.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고 없고야.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법은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보호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문장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몰랐고
과실도 없어. 선이 무과실이야.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근데 내가 청구하는 상대방이 몰랐고 선이 과실도 없어. 그러면 내가 몰랐고 잘못도 없는 놈한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못도 없는 몰랐고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 을에게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은 외우지 않아도 이런 공식에 따르면 많은 있다 없다가 해결이 돼요. 자, 다시 정리. 청구하는 갑이 몰랐고 잘못도 없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이라면 갑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청구하는 갑이 상대방 을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갑이 청구하는 주체 갑이 어떤 점에 대해서 몰랐고 선이 여기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다야 있다지. 자, 법은 몰랐고 잘못도 없으면 보호해 준다고 했죠. 몰랐고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법이 보호를 해줘.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A한테 권리를 준다, 힘을 준다는 얘기야. 권리가 있으니까 상대방 을에게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 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데 이 을이 어떤 점에 대해서 몰랐고 잘못도 없어. 무과실이야.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할 수. 왜? 상대방 을이 보호돼. 상대방 을이 보호된다는 얘기지. 상대방 을이 지금 몰랐고 과실도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법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나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야. 똑같아. 내가 소유자라면 갑은 을을 상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야.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대로 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끝나. 하지만 갑이 을을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을이 소유자야. 그러면 갑은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왜? 상대방이 소유자잖아. 소유자한테 뭘 해? 내가. 똑같은 거야. 법은 소유자를 보호해. 이놈이 보호되는 거고 소유권이 있는 이놈이 보호되는 거예요. 자, 법은 몰랐고 잘못까지 없으면 보호해줘. 몰랐고 그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보호되는 거야. 따라서 청구하는 놈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 왜? 법은 나를 보호해 주니까. 보호해 준다는 얘한테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권리하에 상대방 누군가에게 들이댈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갑이 을한테 청구를 하는데 이 을이 어떤 점에 대해서 몰랐고 과실도 없어. 그러면 법은 을을 보호해줘. 따라서 이놈이 보호된다는 얘기는 이놈이 뭔가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되는 을을 상대로 내가 보호 안 되지. 따라서 나는 선이 무과실 을에게는 뭔가를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알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많은 게 외우지 않아도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찍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민법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 가지고 있다 없다 판단해 가는 거예요. 물론 외우기도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악인은 대개가 보호해 주지 않아. 법은. 왜? 너는 알면서 샀잖아. 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선의는 몰랐죠. 모르고 샀기 때문에 보호해 줘요. 고의성이 없잖아. 고의성이. 나쁜 놈이 아니야. 그래서 법은 선의자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선의자는 두 경우수가 있다. 이 모르는 데 대해서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잘못 있는 경우가 있고 나 아무리 주의했어도 신경 썼어도 알 수 없었어. 나 아무 잘못 없어.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없는 선이 무과실이 있어. 그러면 선이 무과실은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고,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잘못 있는 사람은 악이랑 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선의과실은 거의 90%가 이놈은 보호가 안 돼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그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있는 사람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놈은 보호 안 해줘요. 이 알 수 있었다가 몰랐지만 선이지만 이 모르는 데 대해 과실이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말해. 그래서 선의 과실은 거의 안 놈하고 동급으로 나쁜 놈 취급해요.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 그래서 을이 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가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몰랐지만 이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선의 과실이라는 걸 빨리 훈련을 하세요. 빨리.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한자로 알았거나는 악이, 특히 이거 알 수 있었다가 선이 몰랐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 과실. 그래서 과실 유무는 선의에서만 나온다.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그래서 선의과실, 선의무과실, 선의과실, 선의무과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선의과실, 선의무과실. 모르는 놈에 대해서는 그 모르는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선의과실. 모르는 데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나 알 수가 없었어. 나 잘못 없어. 선의무과실이 있다. 그럼 우리 법은 선이 몰랐고 잘못도 없으면 거의 보호해준다. 따라서 문장이 내가 선의무과실하면 스스로는 법이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것은 힘을 준다.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상대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상대로 뭔가를 청구를 하는데 내 상대방이 카메라가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얘가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와 자동. 그러니까 내가 일로 와야 돼. 그래서 다시 해야 돼. 다시. 온라인을 본 사람 방금 이게 안 보여요. 깜빡했어. 청구하는 그래 다시 하는 거야. 왜? 온라인 보이는 화면이 안 보이면 짜증 나거든. 제가 다 알아. 갑이 지가 몰랐고 잘못도 없어. 그러면 법은 나를 보호해줘. 따라서 누군가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있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을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데 이 을이 몰랐고 잘못도 없대. 그럼 법은 을을 보호해줘. 또 나는 이놈한테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청구하는 갑이 소유권이 있어.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내가 소유자라면 누군가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다로 끝나. 하지만 내가 을을 상대로 뭔가를 청구하는데 이놈이 소유자야. 그러면 소유자에게는 할 수 없는 거야. 왜? 법은 소유자를 보호하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렇게 풀어가고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찍으실 때 어마어마하게 잘 찍어져요. 찍을 때. 그 다음에 이해도도 빨라져. 이해도도. 오케이.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갈게요. 법 전문 봅니다. 제1항. 제1항에 별 3개. 이게 기출 5번, 6번이에요. 비진이 나오면 반드시 제1항이 나와요. 자,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즉 거짓말한다는 걸, 증여 의사 없이 증여 표시한다는 걸 갑이 알고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증여계약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있을 유, 효력이 표시된 대로 그대로 발생해요. 효력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즉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상대방이 밑줄 알았거나 또는 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줄 생각이 없다는 속마음을 알았죠. 또는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로 한다. 자, 이걸 내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달라. 원칙.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이유.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을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는 거야. 을은 표시만 보이죠?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원칙 유효. 하지만 예외.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하지 않아요. 상대방 소유권 받을 생각 없지. 따라서 무효예요. 이걸 그대로 여기가 별 3개 들어가요. 원칙 유효, 알 무효 이렇게 외웁니다. 자, 따라해봐요. 원칙 유효, 알 무효. 알이 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제가 알 그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알았다 악이 한자로. 중요한 건 알 수 있었다가 뭐다? 선의과실. 몰랐지만 잘못 있는 경우.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책망이 들어가. 책망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은 아무리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다면, 즉 잘못이 있다면 보호하지 않아요. 악이 안놈하고 동급으로 보호하지 않아. 자, 법조문 제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즉 비진이 알알 무효가 됐다면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아하, 무효인데 제3자가 선이라면 이 무효로 대들지 못해요. 자, 이게 자 봐요. 의사표시 동내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법조문이. 그래서 이 무효를 두 사람 갑을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선의 병한테는 무효가 안 돼.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조금 이따 해요. 통정해서 설명할 거요. 그래 지금 말로만 한 거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선의 3자라면 다 보호해줘요.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자, 첫 번째만 읽어드릴게. 비진이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이걸로 비진이를 이해해야 돼요. 즉 봐요. 이 사례로 비진이를 들어가야 돼. 비진이가 뭐냐? 동그라미 하나도 생각 안 나. 근데 이 사례를 딱 떠오른 순간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아하, 갑이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거짓말한 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이 알아. 상대방과 짜지 않았지. 그래서 혼자. 그래서 비진이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이 알고 밑줄. 불일치를 거기 밑줄하는 거 시험 나와요. 불일치를 알고 혼자 다 밑줄이에요. 불일치를 알고 하고 두 번째 혼자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하고 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정하고 구별해요. 이게 있어. 이거 다 시험 지문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러니까 갑은 안 줘도 된다. 무니까 채무 없잖아. 그건 안 넘겨야 돼요. 을도 주세요 할 수 없다. 무니까. 무는 다 없다. 비진이 무효는 혹시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아 제꼈을 때 이 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법이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해줘요. 이 무효로 대들지 말라고. 이건 조금 이따 통정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 10분간 쉬어요.